이성윤입니다. 예. 전주검사장님, 네, 본인이 수사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본인 가족이 수사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수사받은 사람들의 심정을 아세요? 미뤄 짐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받을 직접 받아보지 않아요. 저는 수사를 받아봤어요. 그 검찰이 무도한 수사 방법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초임 때 검사들이 한번 감옥 체험하라는 그거 있었습니다. 감옥 체험할 게 아니라 검사들이 한번 수사를 받아봐야 돼요. 검사장도 4년 동안 5년 동안 수사 한번 받아보실랍니까? 그런 그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4년간 5년간 사람을 소환하고 없애고 주변 사람 털면 어떤 심정이겠는지. 그게 정상적인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응? 법과 원칙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고요? 수사 제가 1년 받고 지금 3년째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심정인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해 주세요. 물어보세요. 제가 말해 줄게. 이렇게 검찰이 수사해서 안 됩니다. 응? 전주지검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수사하고 있는 거 아까 야당 의원 말씀하실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요? 정말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까요? 네? 이거는 정말 저는 스토킹 수준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직하면 전주지검 앞에 가서 정말 검찰 수사권 남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수사할 것이면 차라리 검찰의 문을 닫아라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전주지검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고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디올백 수사 무혐의한 것이 법치주의 사망 선고였다면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는 정말 검찰의 문을 닫는 수순이 될 겁니다. 또 이 전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사건도 검찰이 수사권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의 노모, 목욕탕 사모 검사 찾아갔죠. 찾아가서 검사가 직접 찾아가는 것도 제가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무려 19번을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했답니다. 만나자고. 그 상고인에 불과한 노모를 그렇게 많이 만나자고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스토킹 처벌법의 스토킹입니다. 스토킹. 그 검사는 처벌받아야 돼요. 네? 그 검사 지금 있습니까? 사직했습니까? 사직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됐습니다. 압수수색을 몇 번 했습니까? 수사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된 적 있습니까? 그 또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환조사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수사 상황도 몇 명 소환했는지 압수수색 몇 번 했는지 말 못해요? 그게 비밀이에요? 수사 기밀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언론에 나옵니까? 이 사건은 압수수색을 무려 10건, 소환조사가 무려 150명이라고 그럽니다. 4년간 5년간 수사하는 것도 모자라서 틈만 나면 압수수색하고 이거 안 나오면 다시 꼬리 물게 압수수색하고 계속 압수수색, 끝도 없이 압수수색합니다. 사람이 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 사람 대접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헌법,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사람의 인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수사 받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족들이 수사 받을지도 몰라요. 제가 수사를 받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검찰이 망하는 수사 이게 정말로 이렇게 수사해서 안 됩니다. 이걸 끝없는 꼬리물기서 압수수색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꼬리물기식 별건 수사가 계속될 경우에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저는 걱정됩니다. 자, 전주지검에서 수사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형사 3부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그것도 비밀입니까? 기밀입니까? 예, 몇 명이 투입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부집회부 9명이고 또 타청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수사 기밀입니까?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10명 정도가 수사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이 무슨 국정농단입니까? 이 사건은 검사들이 우리 10명 투입돼야 할 사건입니까? 1, 2부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검사들이. 1, 2부에는 14명이 있고요. 형사 3부 검사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민생사건 수사도 병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흘리고
정말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정보가 대략적 정보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도면적으로 일부분 안 됩니다. 맞춰주세요. 논스러운 시기에 주는 만한 정말 독보적인 법률 위반이고 정말 법률 가지고 인권보호 수사 기관입니다. 이걸 보고 검찰은 정말 인권침해 수사범으로 인해서 검찰이 탈핵하고 또 검찰 조직이 불을 닫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명시가 있죠.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기회 주시면 못한 말씀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답변 기회는커녕요. 전주지방검찰청 증인 이름이 뭐죠? 지금 말씀하시는 분? 저 말씀이십니까? 네, 박영진 검사입니다. 영진입니다. 박영진 증인. 지금 답변 중에 네, 제가 발언 중에는 끊지 않기 위해서 제가 끝나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진 증인이죠? 그렇습니다. 네. 답변 중에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것은 국회 국정감사법 또 국회 증언감정법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조사의 한계 제8조에 보면 재판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언이나 자료 제출 같은 경우도 외교, 군사, 대북 관계를 제외하고는 비밀의 업무라고 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리고 증언을 함으로써 국가 안에 명백한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주무장관, 법무부 장관이 5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박영진 증인은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국정감사법에 대해서 뭐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논쟁이라는 말 하지 마시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이 들면 또 수사기밀을 유지를 해야 되는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는 형사소추, 형소법 148조, 149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에도 지금 증인이 둘러대는 얘기는 없어요. 첫 발언이고 첫 답변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 유념하셔서 다른 증인들도 위법한 행위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의사진행 발언